건설회사 사장 아들이야. 어머니도 돈이 엄청 많다던데?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뭐? 양심이 찌린다고? 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진짜 부자 만났으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 최유리의 목소리가 화장실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복도 끝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아들 준호가 새로 사귄 여자친구를 집에 처음 데려온 날, 순자는 우연히 유리가 친구와 나누는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완전 순진해. 나만 보면 눈에 하트 뜨고 어머니도 나 착한 줄 알고 있어. 이런 바보들 조종하는 거 너무 쉬워. 결혼만 하면 끝이야. 그 집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건물만 해도 10개가 넘는다고. 유리의 웃음소리가 순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웃음은 앞서 아들 앞에서 보여준 수줍고 순수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걱정 마. 한 달만 더 참으면 돼. 프로포즈 받으면 바로 혼인신고부터 박을 거야. 그러고 나서 천천히 재산 정리해서 빼돌리면 되거든. 이런 촌놈들이 뭘 알겠어?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65해를 살아오며 사업을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여자는 처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표적이 자신의 소중한 외아들이라니. 잠깐. 누가 오는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금은 착한 며느리 연기해야 돼.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연스럽게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이 열리며 유리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이미 그 순수한 가면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 찾으셨어요? 화장실이 어디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어요. 유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미소가 독사의 혀처럼 느껴졌어요. 아니다, 얘야. 화장실은 저쪽 끝이란다. 순자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분노와 경계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리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유리가 준호에게 달라붙어 애교를 부리는 모습, 거실 곳곳을 훑어보는 탐욕스러운 시선, 그리고 벽에 걸린 비싼 그림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는 계산적인 행동까지. 준호야, 유리양 참 예쁘구나. 성격도 참 좋아 보이고. 순자는 일부러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유리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저 엄마? 유리는 정말 순수하고 착해요. 이런 좋은 사람 만난 게 꿈만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에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수하다고요? 착하다고요? 방금 전 들은 그 악마 같은 목소리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어머니, 준호 오빠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이 여자 뒷조사를 해봐야겠는데. 순자는 결심을 굳힙니다. 유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만약 방금 전 전화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순자도 속았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유리와 준호가 떠난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30년 넘게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모든 시련을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여우 같은 여자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내 아들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게 둘 순 없어요.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그녀에게 전쟁을 선포하라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이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아들을 지켜내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김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순자야, 설마 준호가 데려온 그 여자애 말하는 거야? 왜 갑자기?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순자가 이렇게 다급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제 집에서 그 여자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요. 미경 언니, 그 애가 우리 준호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순자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던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유리의 차가운 목소리, 그 계산적인 웃음, 그리고 아들을 호락호락한 바보라고 부르던 순간까지. 세상에, 정말이야? 그런데 준호는 뭐라고 해? 아직 말 못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괜히 말했다가 준호가 저를 의심하면 어떡해요? 그 여자가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순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아들을 키우며 쌓아온 신뢰가 한 여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알겠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조용히 조사해보자. 미경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친구의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순자는 미경이 소개해준 사립탐정 강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그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최유리, 28살. 이 여자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고요? 강형사는 유리의 사진을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아들과 교제하고 있는데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신상 정보는 나와요. 그런데 부인, 혹시 아드님께는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나서 얘기하려고요. 강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사건을 수없이 봐온 그였거든요. 그 주 내내 순자는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준호는 매일같이 유리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결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했어요. 엄마, 유리가 내년 봄에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어떠세요?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니야? 좀 더 알아가면서. 엄마, 사랑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유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순수하고 착하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요. 순자는 아들의 순진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순수함이 악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바로 그때 유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그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 없어도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요? 고마워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해요.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여자의 모든 행동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준호 오빠 어렸을 때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유리는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앨범을 가져다 주면서 유리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유리는 사진을 보면서도 시선이 자꾸 거실 곳곳을 훑었습니다. 특히 값비싼 도자기나 그림 앞에서는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이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혹시 유명한 작가 작품인가요? 응, 그건 김한기 화백 작품이야. 순자는 일부러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눈에서 번뜩이는 탐욕의 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유명한 작품을 집에서 보실 수 있다니. 유리는 감탄하는 척했지만 그 시선은 이미 그림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영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나올 게 있어요. 내일 뵙죠.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유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인, 이거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강영사는 두꺼운 파일을 순자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유리, 본명 최미선. 지난 3년간 3명의 남성과 교제했는데 모두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패턴을. 강영사는 사진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대기업 회장 아들, 두 번째는 의료재단 이사장 아들, 세 번째는 대형 법무법인 대표 아들이었어요. 이 남자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순자는 목이 메어 겨우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었어요. 첫 번째 남자는 결혼 약속 후 2억 원을 빌려줬다가 최유리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을 뜯겼고요. 세 번째는, 이건 더 심각해요. 강영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세 번째 남자 박정훈 씨는 최유리와 결혼까지 했어요.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최유리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사라졌습니다. 피해액만 15억 원이에요.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여자가 자신의 순진한 아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최유리가 이 모든 일들을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미리 남자들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고 가족 관계까지 파악한 후에 접근했거든요. 강영사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유리가 각 남성들과 교제하기 전에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뒷조사를 한 기록들이었어요. 어머나, 이 여자가 이렇게 치밀할 줄은. 그런데 부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현재 박정훈 씨가 최유리를 사기죄로 고발한 상태인데 최유리가 잠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드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건 도망 중이라는 얘기군요. 네, 맞아요. 현재 수배 중이에요. 아마 아드님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숨어들려는 것 같아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단순히 돈을 뜯기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도피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집에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와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유리가 엄마께 선물 가져왔대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리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항상 잘해주셔서 감사해서요. 마음은 크지만 형편이 안 돼서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요. 유리는 여전히 그 순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에게는 그 미소가 악마의 가면으로 보였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유리양, 혹시 가족들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게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요. 농사일 때문에 바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유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리의 부모는 진작에 딸과 연을 끊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 그럼 친구들은? 결혼 준비할 때 친구들 도움도 필요하잖아. 어머니, 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순자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성적이라고요? 남자들을 현혹해서 수십억을 뜯어낸 여자가요? 그날 밤 유리와 준호가 돌아간 후 순자는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강영사가 알려준 내용이 정말 심각해요. 이 여자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게다가 현재 수배 중이라고. 세상에,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준호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게다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준호가 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견딜 수 없었어요. 순자야, 그래도 준호 인생이 걸린 문제야. 당장 말해야 해. 알아요. 하지만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해요. 그냥 말로만 하면 절대 안 믿을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하고 그 여자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해야 해요. 순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유리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틀 후 순자는 강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형사님, 혹시 최유리가 현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강형사는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부인, 이건 최유리가 최근에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한 내용이에요. 결혼과 동시에 재산 공동명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이미 자신의 재산에 손을 뻗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또 다른 정보도 있어요. 최유리가 아드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내일 당장 준호에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유리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박순자 여사는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손에는 강형사가 건네준 증거 파일을 꽉 쥐고 있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쉰 후 파일을 그의 앞에 놓았어요. 이것 좀 봐. 유리에 대한 얘기야. 준호는 파일을 열어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온 유리의 다른 이름, 그리고 여러 남성들과의 사진들을 보며 당황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유리 사진이 여기에? 준호야, 이 여자 진짜 이름은 최미선이야. 지난 3년간 부유한 남자들만 골라서 접근해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꾼이야. 거짓말이에요. 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호는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순자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 봐. 이 남자들 모두 유리 때문에 큰 돈을 잃었어. 특히 이 박정훈이라는 사람은 결혼까지 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산을 잃고 이혼당했어. 엄마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제 여자친구를 뒷조사하셨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분노를 받아내며 차분히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왜 이런 일을 했겠니?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이 여자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당연하죠. 유리는 절 정말 사랑해요. 제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순자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유리가 준호의 재산을 조사한 기록과 대출 시도 내역이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유리가 내 이름으로 대출받으려고 시도했고, 우리 집 재산 규모까지 조사했어.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유리를 모함하려고. 준호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유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 오빠 표정이 왜 그래요? 유리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즉시 눈치챘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리야, 이게 뭐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의 다른 신분증 사본을 들어보였습니다. 유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저한테도 사연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역시 연기를 시작하는군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리는 순자를 노려보더니 다시 준호에게 돌아섰어요. 오빠, 저 정말 억울해요. 저는 그 남자들한테 오히려 당한 거예요. 제가 순진해서 이용당한 거라고요. 그래? 그럼 왜 이름을 바꿨어? 왜 부모님이 있다고 거짓말했어? 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유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유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변호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봤지 그래요? 혹시 또 다른 피해자 변호사 아닌가요? 순자의 말에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준호를 붙잡았어요. 오빠, 제 말 좀 들어봐요. 저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과거는 과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럼 왜 내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했어? 왜 우리 집 재산을 조사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유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쓰고 있던 순수한 가면이 벗겨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제 와서 들켰다고 난리야? 준호야, 너 정말 순진하더라. 내가 너 같은 바보를 왜 진짜 사랑하겠어? 유리의 돌변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너희 집 돈이 목적이었다고. 근데 이 할머니 너무 까칠해서 일이 꼬였네. 유리는 순자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순자는 오히려 침착하게 유리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이렇게 못된 년이 우리 아들을 속였다니. 순자의 차분한 반응에 유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 못된 년? 아줌마도 젊었을 때 남자들 등쳐먹고 살았을 거면서 지금 와서 무슨 깨끗한 척이야. 유리야, 그만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야, 너도 참 웃기다. 마마보이가 뭔 연애야? 평생 엄마 치마폭에서 살아. 그 순간 순자가 일어서며 유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요.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유리는 뺨을 만지며 도끼 어린 눈으로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좋아요. 가면 그만이지. 하지만 이렇게 끝날 줄 알아요?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유리는 협박조로 말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유리의 마지막 협박이 불안했어요. 이 여자가 가만히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사장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순자의 휴대폰으로 현장 팀장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와의 대결이 있은 지 사흘 후의 일이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뛰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고요? 다친 사람 있어요? 자재 더미가 무너져서 작업자 2명이 다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전관리 소홀로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요. 순자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기자들과 노동청 관계자들이 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사고가 이렇게 빨리 알려질 리 없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장님, 이상해요. 누군가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한 것 같아요. 그것도 사고 발생 10분 만에요. 팀장의 말에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유리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라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어요. 엄마, 회사에 문제 생겼어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온다고 해요. 뭐라고? 갑자기 왜?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요. 탈세 의혹이라고. 그런데 엄마, 정말 이상해요. 오늘 현장 사고며 세무조사며 너무 동시에 터지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유리가 자신들의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순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위협적인 톤이었어요. 최유리, 내가 한 짓이지? 당연하죠. 경고했잖아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냐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제 인생을 망쳤으니까 저도 할머니 인생을 망쳐드리는 거죠. 공평하지 않아요? 유리의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준호에게 신호를 보내 녹음을 시작하게 했어요. 너 혹시 미쳤니? 내가 사기꾼인 게 들통난 건 자업자득이야. 사기꾼이라고요? 할머니, 전 아직 준호한테서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절 명예훼손했죠. 유리는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건설 현장 안전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세무 문제도 그렇고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 할머니 집에 놀러 갈 때 많은 걸 봤거든요. 그리고 준호 오빠가 술 먹고 자랑 많이 했어요. 회사 얘기, 집안 사정. 순자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술에 취해 유리에게 회사 기밀을 말했을 가능성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리고 할머니. 준호 오빠가 예전에 교통사고 낸 적 있다면서요? 그때 합의금 제대로 줬나요? 피해자가 아직도 후유증으로 고생한다던데. 이미 다 해결된 일이야. 정말요? 그 피해자한테 연락해 봤는데 당시 충분한 치료비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변호사랑 상담 중이래요. 유리는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순잔의 가족의 과거까지 샅샅이 뒤져서 약점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나쁘다고요? 할머니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서 인생을 망쳤으니까 이제 제 차례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박순자 건설사 사장, 안전관리 소홀로 작업자 부상. 유명 건설사 세무조사, 수십억 탈세 의혹. 기사들을 읽어보니 모두 악의적으로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상세한 자료까지 제공한 것이 분명했어요. 엄마, 회사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거래처에서도 계약 연기 얘기가 나오고. 준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유리의 치밀함에 경악했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 기반까지 흔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순자는 미경과 만났습니다. 언니, 이 여자 보통 악질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있어요. 순자야,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협박이잖아. 증거가 없어요. 전화 통화도 교묘하게 했고, 오히려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순자의 휴대폰으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의 전 여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이준호 씨 어머니세요? 저 준호 씨 예전 여자친구인데 어떤 여자가 저한테 연락해서 준호 씨 뒷얘기를 캐묻더라고요.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리가 준호의 과거 인간관계까지 뒤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준호와 마주 앉은 순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 여자 정말 위험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어떡해요? 저도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순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다면 자신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계획이 있어. 하지만 내가 힘들 수도 있어. 무슨 계획이요? 순자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어. 김미경의 급박한 목소리가 순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유리의 복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언론 보도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순자야, 더 심각한 건 협력 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어.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사업이 한 여자의 복수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회사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사장님, 이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새 프로젝트는 위험해요. 직원들의 말에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리더로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순자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준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제가 유리한테 가서 사과할게요. 제발 그만하라고 빌어볼게요. 안 돼. 그 여자한테 굽히는 순간 우리는 끝이야. 하지만 엄마, 이대로 가면 회사가 정말 망해요. 직원들 생각해야죠. 순자는 아들의 절박함을 이해했지만 유리에게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더 큰 요구를 해올 게 뻔했거든요. 바로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유리였어요. 할머니, 어때요? 맛이 좀 어떤가요? 너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할머니가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요. 그리고 저한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해주셔야죠. 얼마를 원하는데? 10억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호 오빠도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하고요. 순자는 유리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해자인 척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다니. 미쳤구나, 정말. 10억 원이라고? 아, 그리고 할머니. 혹시 박정훈이라는 분 아세요? 제 전 남편이요.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리가 또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할머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다음 날 순자는 박정훈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에 말랐지만 정갈한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사장님. 저는 박정훈입니다. 앉으세요. 유리. 아니, 최미선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정훈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생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니. 정훈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유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지를 생생하게 말해줬어요. 그 여자는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처음엔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돈을 요구하죠. 그러다가 결국 모든 걸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절대 돈을 주면 안 돼요. 한 번 주면 끝이 없어요. 대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리가 저한테 했던 협박들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연락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어요.
순자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장님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막다른 곳에 몰리면 더 위험해져요. 그날 밤 순자는 집에서 준호와 미경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엄마, 박정훈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유리한테 돈 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순자야. 그런 여자한테 굴복하면 안 돼. 바로 그때 집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유리가 확성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박순자, 나와요. 사기꾼 할멈아. 순자는 경악했습니다. 유리가 공개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 다 들어요. 이 집 할멈이 순진한 젊은 여자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할머니, 사과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세요. 유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상황을 모르니 순자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분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모함했어요. 증거도 없이.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유리는 즉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를 집에서 쫓아내고 모함했어요. 저는 그냥 사과 한 번만 받고 싶은데. 순자는 답답했습니다. 유리가 완전히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경찰관님,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협박하고 있어요. 할머니, 제가 언제 협박했어요? 증거 있어요? 유리는 빈틈없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돌아온 순자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유리의 치밀함이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엄마,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사장님, 함정을 놓는 게 어떨까요? 박정훈의 제안에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두 사람은 유리를 상대할 마지막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함정이라니요? 유리는 지금 자신이 완전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죠.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유리한테 연락해서 거짓 정보를 흘릴 거예요. 사장님이 굴복해서 돈을 주기로 했다고요. 그럼 유리가 확실히 본성을 드러낼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히 일이 더 커지면. 괜찮아요. 이미 저도 잃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협력하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정우는 계획대로 유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유리야, 나야. 박순자 사장이 항복 선언했어. 정말? 빨리 말해봐. 유리의 목소리에 흥분이 역력했습니다. 10억은 힘들다고 하고 대신 5억이랑 공개 사과를 하겠다고 해.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뭔데? 너랑 단둘이 만나서 정확한 합의서를 쓰고 싶다고 해. 증인도 없는 곳에서 말이야. 왜? 뭔가 수상한데. 아니야, 체면 때문이야. 남들 앞에서 굽히기 싫어하잖아. 그런 할멈들이. 유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좋아.
언제, 어디서? 내일 저녁 7시 강남 호텔 카페. 사람 없는 구석자리에서. 통화가 끝난 후 정우는 만족스러운 표를 지었습니다. 걸렸어요. 유리는 돈 앞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요. 그날 밤 순자는 준호와 미경을 불러 최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예요. 실패하면 정말 끝이야. 엄마,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엄마를 믿어. 이제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저녁 호텔 카페에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순자는 약속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어요. 정우는 다른 구석에서 녹음 장비를 준비했고 강영사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7시 정각 유리가 나타났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듯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정훈 오빠, 여기 있었네요. 유리는 정훈 앞에 앉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박순자 할멈이 진짜 항복했다는 거야? 응, 완전히 굴복했어. 회사도 망해가고 이웃들한테도 창피당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더라. 유리는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역시 내가 이길 줄 알았어. 그 할멈이 나를 얕봤지. 그런데 유리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 거야? 당연하지. 나 이런 일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 박정훈 오빠도 봤잖아. 내가 얼마나 치밀한지. 정우는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계속 유도했습니다.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이 했어? 물론이지. 첫 번째 놈은 정말 바보였어. 2억 받고 튀는 게 너무 쉬웠다고. 두 번째는 좀 까다로웠지만 사업 투자한다고 속여서 3억 뜯었지. 유리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범죄 행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빠가 제일 어려웠어. 결혼까지 해야 했잖아. 하지만 그만큼 대박이었지. 15억이나 가져왔는걸. 정훈의 주먹이 떨렸지만 그는 참고 계속 녹음했습니다. 그럼 준호도 똑같이 할 예정이었어? 당연하지. 그 바보 완전히 내 손바닥 아니었어. 결혼하고 나서 재산 정리해서 다 빼돌릴 예정이었거든. 근데 그 할멈이 방해했네. 하지만 이제 끝났잖아. 5억이면 당분간 놀고 먹기 충분하지. 맞아.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바보 찾으면 되고.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바로 그때 순자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유리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박순자 할멈, 여기 왜? 안녕하세요, 최미선 씨. 아니, 사기꾼 유리 씨.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유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뭐야? 정훈 오빠, 이게 뭔 상황이야? 유리야, 내가 방금 한 말들 다 녹음됐어. 정울은 녹음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강영사님도 계세요. 내 자백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증거는 충분해. 강영사가 나타나자 유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불법이야. 불법은 내가 저지른 사기죄야. 그리고 우리를 협박한 것도. 순자는 유리 앞에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야.
모두 너를 고발하기로 했어. 유리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어요. 할멈. 제발. 이번 한 번만. 이제 와서 빌어. 내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생각해봐.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가자, 유리야. 이제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될 시간이야. 유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순자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난 것이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 달 후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준호가 순자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날이었어요. 사기죄와 협박죄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진짜 새 출발할 시간이거든.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웃음이었어요. 법원 앞에서 박정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고마워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훈 씨 도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서로 도운 거죠.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그들은 작은 카페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는 이미 정상화됐어요. 협력 업체들도 다시 연락해 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준호가 많이 성장했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에요. 그래. 어떤 게 진짜 사랑인데?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거죠. 유리는 저를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준호의 성숙한 답변에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이틀 후 순자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모두 함께 이겨낸 것에 대한 감사 인사였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셨어요? 과장님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냉정했던 게 아니라 분노했던 거예요. 우리 가족을, 우리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분노 말이에요. 그게 저에게 힘을 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준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유리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맞아. 어려움이 있어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나 봐.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도 새삼 깨달았어요. 존경해요, 정말. 순자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뭉클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가 인정하실 만한 사람으로요. 그래, 그런데 이번엔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네, 이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한 주 후 순자는 미경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순자야, 이번 일로 내가 정말 많이 강해진 것 같아. 그런가? 나는 그냥 엄마 역할을 한 것뿐인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혼자서 아들 키우고, 사업 일구고,
이번엔 악질 사기꾼까지 물리쳤잖아. 순자는 산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언니, 그런데 말이야.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아. 유리 같은 사람은 계속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 준호처럼 진짜 선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선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 맞는 말이야. 그래서 사람 볼 때 더 신중해야 하는 거고. 한 달 후 순자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새로 온 인턴과 사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준호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이름은 김소영이에요. 회계학과 졸업하고 우리 회사 인턴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해요. 이번엔 어떻게 확신해? 이번엔 달라요. 엄마께 먼저 소개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소영이도 엄마를 꼭 뵙고 싶다고 해요. 일주일 후 순자는 김소영을 만났습니다. 26살의 단정하고 수줍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준호 오빠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소영의 인사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유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우리 준호가 뭐라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정말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라고. 소영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언젠가는요. 순자는 소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유리라는 악마 같은 여자를 만났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찾게 된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느꼈어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일만큼 소중한 건 없어.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어머니가 되겠다고. 그리고 준호가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지켜봐 주겠다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봄날, 순자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소영이 함께 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꽃 정말 예뻐요. 소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성껏 가꾸면 누구든 아름다워져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를 아끼고 함께 성장하며 진심으로 행복을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박순자 여사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한 어머니가 악질 사기꾼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낸 이야기.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가 되었었죠. 최유리라는 여자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며느리감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본 모습을.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순자 여사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준호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겉모습에만 현혹되었던 순진한 아들에서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성숙한 남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김소영이라는 좋은 사람도 만났고요.
박정훈 씨 같은 조력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끼리 힘을 합쳤을 때 진짜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유리는 결국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계획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악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나 봅니다. 지금 순자 여사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호와 소영이도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진정한 승리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